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당내 비주류의 사퇴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는 가운데 오늘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회동. 자, 큰 결론은 없었던 듯합니다만은 여러 얘기가 지금 오고 갔습니다. 네, 할 말은 했다. 하지만 약간의 동상이몽 같기도 하고요. 자, 야당 내 불거진 문재인 사퇴론, 그리고 법정 시한을 하루 남긴 선거구 획정 공방까지 조순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오늘 만났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대로는 안 된다. 분당되는 사태는 막아야 된다라면서 문재인 대표를 압박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그게 아니고 잘 해가지고 우리 총선 승리하자, 대선 승리하자.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박지원 대표가 그냥 물러나라 이런 뉘앙스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결국 박지원 의원이 사퇴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상 그렇게 읽히는 거죠. 문재인 대표는 뭐 사퇴 절대 할 수 없다. 예. 이제 네. 그런 거고. 근데 이 논란이요. 지난 4.28 그 재보선부터 시작을 했는데 물론 네. 그 이전에도 책임론이 예.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는데 지금 보니까 6개월, 7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예. 아니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공당이 말이죠. 이 당대표의 거취 문제 가지고 7개월씩이나 말이죠. 우왕좌왕하고 이런 데는 건 이건 도대체가 말이지. 이래가지고 무슨 공당이고 말이죠.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오늘 좀 설득을 좀 제대로 좀 하지. 그냥 말하자면 호남 민심이 일반됐다. 네. 이제 이 정도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치를 수가 없다. 패배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 네. 진실된 사람 발언, 네. 그것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이런 영향 같은 것도 박지원 의원이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영향이요? 그래서 예. 지금 지금 말이죠.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진실된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시기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부적절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저걸로 봐서 이제 공천 개입,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 이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함의는요. 내년 올해 총선은 당연히 야당의 무대고 동시에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심판론 그거 당연하죠. 거의 박근혜 대통령 임기 한 3년째 그렇죠. 절반이 넘었으니까요. 그러면 중간 편은 당연한데 근데 그 선거 구도를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발언으로 해가지고 국회 심판론 이걸로 전환하는 시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야당 심판론으로도. 그리고 선제 공격에서 일단 우리 국민의 그런 대로 말이죠. 사실 그렇구나 말이야. 19대 국회가 정말 뭘 했는가 말이야. 민생을 위해서 말이지.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민생을 살리고 경제 살리는 법안들이 임기 만료돼서 말이지 폐기된다면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말이죠. 맞아요.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가가지고 지금 한 2주, 3주 남았나요? 정기국회면 다 끝나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도요. 물론 새누리당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야당만 지칭 안 했죠. 그분이 왜 모릅니까? 그렇죠. 이거 대선 개입이라고 그러니까 진실된 사람만 뽑으라고 말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그 말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관위에서도 문제 없다고. 아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게 다 진실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는 게 진실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고. 뭘로 보나 잘못된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돼. 그러나 1차적으로 총선에서 그러면 피해보는 게 어디입니까? 야당 아닙니까? 19대 국회가 이렇게 된 거. 폐기까지 되고 자동 폐기되고. 이 책임 누가 집니까? 야당이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도요.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되면요. 그런 얘기를 좀 해야죠. 당연히 그 책임질 거냐 말이야. 지금 새롭게 지금 선거 판도가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당대표 거쳐가지고 옥신각신 할 때냐, 지금. 말이지. 그렇게 좀 설득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권노갑 고문도 만나서, 문재인 대표를 만나서 명예롭게 사퇴하고 대선 주자급 통합선대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 중에 뭔가 입장을 발표를 한대요. 하지만 그래도 사퇴는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문 대표가 이런 사방에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도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본인이 그 지난번 대선에 한번 실패를 했지만은 네. 자기가 뭐 정말 역대 어느 야당 후보보다도 많은 득표 48%까지 했고 불과 한 2%. 네. 딱 2% 부족해서 자기가 말이지 뭐 안 됐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예. 지난 대선은 불공평하게 치러졌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국정원 개입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다고 아마 그렇게 확신하는 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결국 다음번 대선에 대한 집념이겠죠. 예. 다음번 대선 후보를 나가기 위해서는 당대표를 지켜야 되고. 아니 근데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망할 것이다 주변에서 말하면 좀 진작 그냥 물러나 있는 게 오히려 다음에 총선에서 졌을 때 책임론에서도 또 좀 비껴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상 신당이 발적 네. 그러고 네. 일부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분당이 뭐 일부 현역 의원들 탈당까지 일어나 가지고 분당이 된다 할지라도 예. 역시 뭐 정치 현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인 건 틀림없고 예. 그 경쟁에서 우리가 비록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네. 제1당의 지위는 유지할 거 아닌가 야권에 아. 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친노 세력을 확고히 말이 장악을 예.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아닌가 보는데요. 예. 네. 이 비노 측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까지도 문재인 대표 사퇴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역시 또 사퇴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거기다가 정치 혁신을 위한 2020 모임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를 또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민진모 있고 박영선 의원이 통합행동 또 해가지고 또 역시 압박하고 있고, 사실 이 외곽에서 문재인 대표를 계속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외부의 압박 신당운동 몇 갈래로 지금 진행은 됩니다만은 그것은 예. 뭐 압박 요인이 뭐 워낙 세가 약하고 명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예. 봐서 지금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원내 뭐 현역 의원들 호응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 압박 요인이 별로 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 뭐 문재인 대표 물러나게 하려면은 그냥 이제는 단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거는 이제 바라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그냥 그거 네. 받아들여가지고 예. 어떻게 공천위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하고 후위를 기약하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예. 분당으로 가든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안에서 이제 사퇴 요구를 해봤자 지금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그럼요. 밖으로 나가라. 이제 다 해본 거 낫다. 아닙니까? 더군다나 뭐 혁신위 예. 그것도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어떻든 말이죠. 내용 뭐 다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다 받아들여졌고 예. 또 지난번에 재신임 사태 가지고 또 그렇게 그러더니 결국은 말이죠. 재심 안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그랬죠. 그 죄에 그랬죠.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다 같이 단합을 하고 하기로 하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왜 또 지금 또 뭐 사퇴 요구를 하고 그럽니까? 예. 저는요, 비지루나 그분들도 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예? 차라리 그때 네. 예? 아주 그냥 박차고 나가든가. 아. 그래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말이죠. 예.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 심판론 내건 건요. 예. 우리나라 선거사상, 헌정사상 없는 일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요. 예. 네. 국회 심판해달라고 그런 역대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새로운 참 그거기 때문에 결국 네. 가볍게 봐서는 특히 야당도 그렇고요. 예.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예? 정말. 아니 근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특정 그 열린우리당 지지해달라라는 발언 가지고 탄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유를 해서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이 탄핵감이다. 네.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몇 번은 탄핵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그분은 뭐 예. 대법원 판결도 안 받아들이는 분이 무슨 또 법 찾습니까? 전혀 그거는 네.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상하고요. 박근혜 예. 대통령이 그 발언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 차원이 달라요. 벌써 중앙선관위에서 그건 정치적 발언이고, 네. 그건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다. 예, 제가 유권에서 말씀드리지 걸려줬죠. 않습니까? 예. 진실한 사람 뽑아달라는데 그게 무슨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지 여러 번 않습니까? 탄핵받아야 된다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무슨 그땐 탄핵죠. 자기네들은 탄핵하고 말이지. 자기는 마음대로 공천 개입하고 말이지. 예. 대선 개입해가지고 야당을 겨냥하고 또 심지어는 또
새누리당 내 비박을 겨냥했다고 또 그렇게 또 은근히 또 예, 지금 그러고 있죠. 예. 시키는 그런 발언까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국회 심판론, 정치권 심판론, 여야를 막 넣어놓고 말이죠. 그걸 본격했다는 거. 그 잘못하면 총선이 말이죠. 여야당이 정말 그 정권 심판론하고 국회 심판론. 그 새누리당도 이제 반성하고 나와야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우리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 맞단 말이야. 네. 정치권도 심판하고만 해달라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판이.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야지. 지금 그냥 그 자리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말이죠. 무슨 뭐 호남 민심이 이반이 됐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해가지고요. 또 필패합니다. 또 져요, 또. 아니, 근데 문재인 대표는 군 장성 출신 한 20여 명 영입해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 하면서 뭔가 계속해서 이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해가지고 뭔가 색깔을 계속해서 뭐 뭔가 보수 쪽으로 우클릭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그 정기국회 마무리를 잘해야죠. 이제 아주 그냥 획기적으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하는 그 경제 활성화 법안 다 처리해주고요. 저거 해주고 그리고 북한 인권법 같은 것도 처리하고요. 안보에 있어서도 정말 확고하게 말이죠.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심판론, 정치권 여야를 막론은 심판을 해달란 말이죠. 국민이 나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직접. 그렇죠. 국민이 나서서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살피게 해달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사람만을 선택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근데 좀 넘어오긴 넘어오더라고요. 옆자리에 말이죠. 그 장관 네 분이 계셔서 딱 앉혀놓고 말이지, 진실된 사람 말이지 뽑아달라고, 그 네 사람 뽑아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좀 넘어온 얘기인데, 그러나 어떻든 크게 봐서는 그 총선의 구도를 그 국회 심판론을 그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군요. 아니, 국회 또 심판해야 될 거 있어요. 지금 내일이 선거구 획정 시한인데, 법정 시한이죠. 마감일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룰을 안 정해가지고 신인들이 어떤 룰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서 링 위에서 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래요. 오히려 의원 수를 지금 늘린다 300석으로 뭐 이런 얘기들. 300석, 303석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늘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에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역구는 늘려야 되고, 뭐 농어촌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늘려야 되는 거는 그건 여야당이 다 그거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이자. 그리고 저 야당에서는 절대 못 줄인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야당에서 절대 못 줄인다 이러고 하는 그 속내엔 뭐가 있는 거니 이렇게 버티면은 정수를 늘리게 된단 말이죠. 다만 몇 석이라도 말이죠. 벌써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303석으로 지금 안이 나왔다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제대로 되려면요, 제일 먼저요,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야가 확고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300은 절대 넘기지 못한다. 왜 정의와 국회의장이 중재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중재안은 못 내지만은 내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이거 하나만은 확고히 해야겠다. 다시 말하자면 300석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거 넘으면 난 국회의장도 사퇴하겠다. 이 정도 한번 각오와 결의를 보이고요. 그게 확고해지면요, 야당이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 미련을 가지고 있거든. 이거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면 새누리당도 할 수 없이 결국은 정수 돌리는 거 아니냐. 그 정수 돌리면 해결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여야 의원들 뭐 의견은 다르지만 사실은 의원 늘려준다 그래서 뭐 서로 싫을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의원분들이. 그럼 여론이 무섭다고 그랬더구만. 여야 간에 뭐 다 그렇게 속내는 다 그런데 여론만이 무섭다. 근데 여론도 뭐 잠깐 저거 오면 그만둔다 그러는데, 왜 정유한 국회의장이 말이죠, 그 의원 정수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은 제시할 수 있거든. 그것만은 우리 이 자리에서 합의하고 발표하자. 절대 그거는 그러면 돌파구가 나와요. 안 올 수가 없지, 그러면. 어떤 안이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죠. 어느 쪽이 양보를 하든 말이죠. 그런데 의원 중수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은 뭐 그럴듯하게 안 넘긴다 그러지만 속내가 끝에 가서 그거 늘리면 그만이지. 그거 딱 늘리고 그냥 저 국회 끝나면 다들
지역구로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죠. 우연이에요. 예. 국회 위헌이에요. 그러면요 헌법에 200인 이상으로 한 거는 예. 그걸 갖다 200인 이상이니까 한 500명 해도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요. 네. 그 헌법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200인 이상이라는 걸 299명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300인 이상을 넘으려면 예. 개헌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고 통솔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어기면 절대 안 돼요. 299명을요. 넘은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헌정이 60년, 70년이 되는데 예. 그것만은 절대 넘지를 못했어요. 어떤 국회도. 근데 19대 국회가 정말 최악의 국회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마지막에 말이죠. 네. 네. 그것까지도 넘는다. 그러면요, 진짜 말하자면 국회 심판론이 네. 우리 국민들한테 정말 먹혀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재정 경기교육감이요. 지난 2일에 청와대 앞에서 국정교과서반대 1인 시위를 벌였는데 연가 형식으로 휴가를 내고 가가지고 시위를 한 거,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근무 시간에 출장 명목으로 가가지고 시위를 벌이셨대요. 뭐 이건 시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무 시간 내에 출장 명목으로 과연 이 1인 시위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은 드는데요. 그러면요, 그 처신 잘못된 처신이죠. 국정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뭐 그럼 반대하실 수 있죠. 할 수 있고요. 교육감으로서 뭐 네. 또 그동안에 여러 번 한 것 같아. 예. 그러면 됐지. 경기도 교육감이 얼마나 그 경기도에 중고등학교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나 바쁜 자리고 그런데 그걸 혼자서 1인 시위를 하고 1인 시위라는 건요. 네. 힘이 없는 말이죠. 어디가 예. 발언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참 그 반영도 안 되는 그런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의사표시 수단이에요. 예. 그걸 갖다가 무슨 심지어는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 정말 잘못입니다. 더군다나 경기도 교육감이 말이죠.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출장 명령이든 뭐든 말이죠. 그거 잘못이죠. 그렇군요. 그 황희여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주의를 줘야 돼요. 예? 물론 뭐 교육감 뭐 선거로 선출됐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처신하고 그럽니까?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교육감은 중등교육 아닙니까? 예. 초중등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크게 봐서는 고등교육하고 이제 초중등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 있어서는 널리 자치가 인정되고 네. 국정교과서도 없잖아요. 예, 대학은 예. 국정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절대 없어요. 그런데 중등교육만은 말이에요. 초중등교육만은 아직 인격이 형성은 안 된 그런 학생들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말이죠. 네. 관여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교육이거든요. 특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화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 근데 법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황우여 부총리의 말씀이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막 치밀 임명사정 서울 다 뿌린다고 500여 개의 학계 다 뿌린다고 하죠. 또 경기교육감이 여기 나와서 1인 시위하죠. 도무지 말빨이 안 먹히는데요. 적어도 대학생이 돼야지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판단 능력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직 미성년이고. 그런데 무슨 친일 사전을 돌려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좀 정부에서 말이죠. 좀 철저히 말이죠. 교육부 장관이 그럴 때는 좀 필타도 하고요. 뭐 하고 좀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교육부가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정부인데 10년, 20년 그래왔기 때문에 오늘날 금인정 교과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국정화 아니면 수습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국가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순형 전 국회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